자, 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영상은 작년 다녀온 전남 도청 앞 광장과 전일빌딩의 모습입니다. 광주 민주광장은 5.18의 아픔을 잊지 않으면서도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화의 의미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5.18이 남긴 교훈, 그 토양 위에 불의를 근절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구축해내는 것. 5.18 민주항쟁 기념일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그날의 의미를 상기해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아주 재밌는 사진들을 토대로 그려진 만평들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 사진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 이런 거 잘 모르고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재밌는 얘기, 기발하고 아름다운 그림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진 이거 5년의 회한이 어깨에 실린 저 뒷모습과 대통령의 이 오욕칠정이 뒤섞인 표정, 아주 화제가 됐던 사진이죠. 조와 윤의 이야기. 이 서사의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둘은 5년 전에 지금과는 좀 사뭇 다른 이런 사진들을 남겼습니다. 이때는 참 엉덩이 탐정 같은 저 윤과 조가 이렇게 화기애애했죠. 양산박의 두목처럼 후배들을 끌고 다니면서 수사하고 술 먹고 수사하고 술 먹고 그렇게 살던 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경랑에서 기회를 잡고 당시 권력 문재인 정부의 이너서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윤을 미심쩍은 눈으로 봤던 최강욱 전 의원에 의하면 검찰총장 후보로는 드물게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의사를 숨김없이 드러냈다고 하죠. 그게 다 그냥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서 눈도 깜짝 안 하고 떠벌린 거짓말인 게 지금은 이렇게 드러났지만, 어쨌든 당시의 윤은 문재인 대통령의 울타리 그 이너서클 안에 들고 싶다는 욕망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5년 전의 사진은 그 권력 안에서 학처럼 빛났던 조국 민정수석과의 만남을 담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뭔가 얼떨떨하고 선망에 가득한 눈빛. 도대체 그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진이 이렇게 낯설게 된 건지. 자,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조국이 검찰개혁의 소임을 안고 법무장관이 되면서 윤의 욕망과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 갈등을 수수방관한 듯한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좋은 결론을 만들어내기를 바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민주주의고 노무현의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이 상대가 토론 같은 게 가당치도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이 윤이랑 정책 논쟁 이런 걸 벌인다는 건 애초에 그냥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김건희 여사가 남긴 여러 가지 이 녹취록들을 토대로 이건 순전히 제 상상입니다. 당시에 윤은 내가 이 충성을 다했는데 이 최고 권력이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노와 조국에 대한 시기와 열등감 이런 게 버무려진 그냥 무시무시한 적개심을 검찰 수사권으로 막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마구잡이로 들추고 파헤치는 과정에 정권과는 대척점에 있던 언론의 이해와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어이없이 그렇게 벌인 일들이 또 성공을 하게 되죠. 자, 검찰 개혁에 대한 이견으로 시작된 갈등의 종착점이 조국 대표의 아내와 딸 그리고 자신의 이력까지 그냥 싸그리다 멸문을 당하는 화를 초래하고 수사하고 술 먹고 수사하고 짜장 먹고 또 수사하던 그 윤은 어느새 적진으로 넘어가서 다음 권력으로 추대가 됩니다. 애초에 국정을 감당할 비전도 능력도 없던 그런 윤은 지금 이렇게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모든 걸 다 앓고 벼랑 끝까지 몰린 조는 각성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심을 등에 업고 기사회생해서 윤을 향해서 칼을 겨눌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대충 읊어서 빠진 것도 많지만 조와 윤의 이 스토리 이거 자체가 완벽한 드라마예요. 자,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끝맺음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제 부처님 오신 날 5년 만에 조계사에서 있었던 이 조와 사진은 대충 이 서사가 8분 응선쯤 되는 지점에서 잡힌 장면 같아요. 아니 어쩜 이게 현실인데 이거 만약에 영화로 만들면 그냥 저분들이 그대로 주인공하고 빌런 하셔도 될 것 같죠. 자, 이제 그만 떠들고 저 사진이 뿜어내는 감정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런 만평을 몇 점 보시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제임스.리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제목이 어떤 만남이고 GIF 파일로 올라온 그림입니다. 실제 사진은 하반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림에서는 채워넣었죠. 당당하게 서 있는 조국 대표와 묘한 표정으로 악수를 건네는 대통령 윤석열 씨. 근데 대통령께서 바지에 뭘 지리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자, 이 제임스.리 화백님은 이 표정 안에 뒤섞인 온갖 감정 중에서 겁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 옆에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원래 유해 조수는 겁이 나거나 위험에 처하면 오줌을 지린다고 하네요 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인스타 오뎅구육 전정원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말 많은 그 윤석열 씨의 표정을 그냥 그대로 뭉크의 유명한 작품 절규에 덧입힌 패러디 만평입니다. 자, 이 뭉크의 절규를 얘기할 때 뭐 인간의 근원적 공포, 불안 이런 걸 언급하잖아요. 5년 만에 회우한 조국 앞에서 죄 많은 대통령의 이런 심리 상태가 이 표정에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림 옆에 이런 설명도 덧붙입니다. 작품 쫄보의 절규는 오뎅 막그릇주가 2024년에 완성한 만평이다. 오뎅 막그릇주는 마그리트와 로댕의 이름을 오마주한 작가님 본인의 닉네임 장명이죠. 쫄았네 쫄았어. 저승사자와의 조우로 해석되기도 한다. 저승사자는 뭐 국회에 입성한 조국 대표를 의미하겠죠. 쫄았지만 쫄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필사적인 모습을 표현했다고 한다. 이게 이 그림의 주제고 저 사진을 바라본 작가님의 시선입니다. 자, 페이스북 송철훈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자, 묽은 톤의 부드러운 선으로 굉장히 날카로운 그림을 그려내는 게 송철훈 화백님의 특징입니다. 이 송철훈 작가님은 대통령 윤석열 씨의 모렴치와 탐욕을 그냥 막 거침없이 돼지로 자주 그려내세요. 이 그림도 지금 돼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조국 대표와 악수하는, 그리고 눈이 동그랗게 된 그 표정을 지금 거침없이 그려내고 있죠. 자, 송철훈 화백님의 만평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사진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사진도 지난주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총선 말아먹고 지금 당대표에 도전 한 해 만해를 저울질하고 있는 한동훈이 도서관에 나타났다는 하찮은 소식이 몇 개 일간지를 통해서 대서특기됐습니다. 근데 나 이렇게 독서하는 남자야 하는 느낌의 여러 각도의 사진들이 지금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뭐 무슨 책을 읽었고 신고 있는 몇 켤레 팔리지도 않는 그 수제 운동화가 완판이 됐다는 둥 사진만큼이나 우스꽝스러운 소식들이 기사로 같이 전해졌죠.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을 이렇게 그림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그림의 모자란 점 때문에 사진이라는 게 발명됐지만 또 이렇게 사진의 모자란 점 때문에 그림이 필요하기도 한 겁니다. 저 허영덩어리 키높이 운동화와 사진에 없는 한동훈의 가발설을 한 장의 그림 안에 동시에 드러냄으로 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허영과 위선으로 가득한 그 어떤 사내의 느긋한 척하는 그 조바심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죠. 딴지일보 찌질이 만평입니다. 자, 프레임 안에 벌겋게 술이 오른 대통령 윤석열 씨의 얼굴을 사방에 잘린 채로 면상만 답답하게 우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각하 죄송합니다. 카니자가 얼굴이 잘렸습니다. 라고 쓰여있죠.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 만평이냐면 경향신문 7일자 1면 하단에 윤석열 씨 얼굴이 사진으로 하나 실렸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뭐 못생겼다 이런 거 말고 신문사에 어떤 의도 같은 게 읽히나요? 그냥 뭐 지면 구성 때문에 가끔 저렇게 위아래가 잘린 얼굴 사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윤 대통령의 얼굴 사진이 위아래가 잘려나가서 유감이다라는 압력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전화였다고 합니다. 와, 지금 뭐 우리가 북한에 살고 있는 건지 이게 대통령 본인이 이런 생각을 갖고 신문사에 압력이 가해졌어도 문제고 아래 참모들이 알아서 한 짓이라도 심각한 문제죠. 자, 이 사건을 비틀어서 찌질이 만평은 넉넉한 화면에 윤의 전방위가 커팅이 된 얼굴을 그려놓고 칸이 모자라서 죄송하다라는 대담한 풍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역시 송철훈 화백님의 그림인데 이게 진짜 좀 그림이 무서워요. 그래서 임산부 및 심신미약자들은 피하시거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자, 5초 후에 화면을 열겠습니다. 5, 4, 3, 2, 1. 짠! 어떻습니까? 옆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결국 그것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153일 만에 나타나다.
자, 이제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캄보디아 수상 방한 오찬에 나타나서 그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사진 속 김건희 여사의 모습, 어떤 그 사진이 촉발하는 감정을 송초른 작가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그린 겁니다. 공포라는 감정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나한테 가해지는 위해에 대한 저항감?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 전체에 가해지는 저분의 해악에 대해서 뭐 이 그림만큼의 감정적 거부감은 과장도 아니고 사진을 보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이렇게 평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정치면에 화제가 되던 사진들을 재해석한 그런 만평들을 선보였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장 선출 결과가 충격이 엄청났나봐요. 이게 얼마나 짜증이 나는 뉴스였는지 제 채널이 비록 작지만 그래도 구독자가 감소했던 적은 없는데 세상에 구독자가 줄었어요. 내일쯤 이 감정들이 정리되고 관련 만평들이 나오면 뭐 그것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